대진국 발해의 수도.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대진국 발해의 수도에 대해 정밀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중경 현덕부. 발해가 건국된 곳이 중경 현덕부입니다. 발해는 대주영이 당나라와 신라 연합군에게 망한 고구려를 계승하여 건국한 나라를 말하며 이후 228년간 한반도 북부와 만주 및 연해주에 걸친 광범위한 지역에 위치해 존속하였던 국가이다. 698년 길림성 도나현 부근의 동모산 기슭에 발해를 세우고 요노를 천통이라 하였다. 동모산은 본래 숙신의 근거지인 호란주였는데 발해의 영토가 된 뒤에 중경 현덕부가 되었다. 건국할 당시 대종은 스스로 나라의 이름을 진국으로 정하고 그 후에 713년 당나라로부터 자효위 대장군 발해군왕 호란주 도독으로 명목상 책봉된 후로는 국호를 발해라고 하였다. 자, 우선 발해가 길림성 동모산 기슭에 건국되었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발해라는 지역에 대지영이 나라를 건국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나라를 건국하고 나서 발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정답은 삼국지에 있습니다. 발해태소 원소 기억나실 것입니다. 또한 초안지에 발해를 금강산에 좋은 나라가 있었던 고록군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발해가 건국된 길림성과 동모의 지명을 먼저 찾아봅시다. 길림성. 길림성은 길주에 있는 숲이 길림이고 또는 길주와 임주의 합성어입니다. 현재 차이나에 있는 모든 성과 지명들이 신증동국 여지스나무로 풀이가 가능합니다. 우선 이 지명들부터 살펴봅시다. 길주. 함경도 명천의 군명을 명원 길주라고 합니다. 경상도 안동의 군명을 길주, 복주, 창녕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창녕의 군명을 하성, 하산이라고 합니다. 상계는 길주와 창녕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역으로 함경도 명천의 군명 명원은 명나라의 건국자 주원장인 태조 이성계가 이곳을 기반으로 고려를 제압해서 건국한 나라가 명나라가 되었던 것이며 경상도 창녕의 군명 하란, 이곳이 황제국 하나라가 처음 건국된 신시계천의 무대 천하의 중심 비단금자에 금성이 있었던 곳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발해가 건국된 길주가 금강산인 백두산 지역에 있었습니다. 임주. 충청도 인천의 군명을 가림 임주라고 합니다. 충청도 인천의 제형을 인용합니다. 서고정의 시에 들으니 당나라 군사 일찍이 이곳에 주둔했을 때 어찌하여 신라장수 진범에 괴롭혔나. 웅진강 한 줄기는 하늘과 함께 맑은데 마을의 뭇 봉우리 땅의 연에 그늘졌네 라고 했습니다. 이곳 충청도 임천이 웅진강의 한 줄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웅진강의 정체를 살펴봅시다. 충청도 공주의 군명을 웅천, 웅진, 회도라고 합니다. 경상도 웅천의 군명을 웅고, 웅신, 병산이라고 합니다. 충청도 공주의 군명이 웅진으로 경상도 웅천과는 웅천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입니다. 웅진이 군명인 충청도 공주의 누정을 인용합니다. 금강루. 금강남쪽 언덕에 있다고 했습니다. 비단금자의 금강, 금도, 금성은 금강산 길주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길림성의 길주와 임주가 모두 천조가 있었던 금강산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대진국 발해가 백두산 폭발로 멸망했다고 하는 조작은 역사 속 백두산이 금강산인 묘양산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역사 속 백두산은 경도인 서울에 있었습니다. 백두산이 폭발하면 우리의 역사는 중단되었습니다. 현 차이나의 길림성의 지명이 우리의 어느 곳의 지명이 조작 이입되었는지 이제 아실 것입니다. 동모. 함경도 덕운의 군명을 의춘, 의주, 의성, 춘성, 천정, 정천, 용주, 동모, 덕주라고 합니다. 함경도 덕운의 군명이 대진국 발해가 건국된 동모로 함경도 덕운의 군명 의춘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진시황릉에 있던 그 자리에서 지척의 거리에 조원각이 있었답니다. 당서 지리지에 의하면 화천궁 안에 요광전, 비상전, 구룡전, 의춘정, 조원각, 장생전, 갈고로, 등명각, 방풍각 등이 있었고 화천궁의 관하에서는 태종정관 18년에 어탕을 영건하고 탕천궁이라 하였는데 고종의 하명 2년에 온천궁, 현종의 천보 6년에 화천궁이라 이름을 고쳤다고 했습니다. 탁천궁의 고대음이
탕천궁이니 이 화천궁이 탁천궁 자리에 세워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소 지리지 화천궁에 있었던 의춘정은 의춘이라는 지역에 있었던 정자로, 동모는 한중인 관중의 구중궁궐의 지명이며 그곳에 있었던 산이 동모산입니다. 그러면 대진국 발해가 그곳 한중 관중에 있었을까요? 신중 동국 여지승남에서 산을 인용시 동서남북의 모든 지명이 딸려오니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이 동모산을 가운데 두고 한쪽 편이 한중인 관중이 있었으며 그 반대편에 대진국 발해가 건국된 경도인 서울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동모산의 비밀이었습니다. 자, 배경이 되는 지도와 정확히 일치됩니다. 동모산성을 뜻하기도 하며 698년 대지영이 발해를 건국한 뒤 제3대 문왕 때 상경 용천부로 도읍을 옮기기까지 56년간 발해의 수도였다. 동모산은 본래 숙신의 근거지인 호란주였는데 발해의 영토가 된 뒤에 중경 현덕부가 되었습니다. 현덕부에는 노주, 현주, 철주를 고구려 때의 안시성이라고 합니다. 영주, 홍주의 6개의 주가 속했으며 백암을 비롯 26개의 현을 관할하였다. 동모산은 청나라 때 오라성으로 백두산 정계비를 세울 때 청나라 대표의 직함과도 관련 있다. 발해가 건국된 동모를 중경 현덕부라고 했는데 현덕부에는 노주, 현주, 철주, 영주, 홍주의 6개주가 속해 있었다고 합니다. 발해가 있었던 천하의 중앙조정인 천주가 있었던 비단금자의 금도를 성도, 간다라, 파샤, 사바색의 샤카의 도시인 하도라고 했으며 태양주 박주인 해주, 천하의 머리인 맛의 수도 서울이라고 했으며 관중의 왕부의 궁실토와 함께 중국 중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발해의 수도를 중경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경이라는 지명은 경도인 서울에만 붙이는 고유 명사입니다. 즉 동경, 서경, 남경, 북경은 경도인 서울의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지역이 됩니다. 상기에는 노주, 현주, 철주, 영주, 홍주의 5개 주만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현덕부의 덕주가 빠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명들을 간략하게 밝혀봅시다. 노주, 신중 동국 여지승남의 경상도 안동의 산천에 노주에 있었던 산인 노산이 부의 동쪽 25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경상도 안동의 군명 길주는 길림성의 길주로 비단금자의 금도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현주, 신중 동국 여지승남의 현주의 지명을 찾지 못했고 현주에 있었던 사당이 바로 현충사입니다. 사당, 사원, 묘원, 궁궐 등은 모두 그들이 있었던 지명을 근거로 이름이 지어집니다. 평안도 의주의 성지에 현충사가 백마산성에 있었다고 합니다. 즉 현주와 의주가 동일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흘렀던 강이 백마강입니다. 백마강은 백제의 역사에 나오는 강으로 백제가 있었던 옹지는 상기 길림성의 공주 임주라고 했습니다. 철주, 철주를 안시성이라고 합니다. 안주에 있었던 성이 안시성입니다. 안시성이 있었던 안주와 충청도 천안은 영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역으로 역사 속 천안이 천조가 있었던 천축국이라고 했습니다. 자, 발해가 있었던 곳에 안시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시성의 안시와 안주는 동일한 지명인데 신중 동국 여지승남 평안도 안주에 천황님이 계셨던 천황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곳의 지명은 상경 용천부에서 밝혀드립니다. 영주, 경상도 영천의 군명을 귀성, 순안, 영주, 강주, 내이, 내령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영천의 군명이 영주로 경상도 영천의 군명 귀성은 한중 관중의 제왕의 성, 국내성이라고 했습니다. 흥주, 전라도 흥양의 군명을 고이, 고흥, 고양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송주의 군명을 흥안, 신안, 가야, 성산, 경산, 대주라고 합니다. 흥주와 흥양, 흥안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경상도 송주의 군명 신안은 관중의 한양 장안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덕주, 평안도 덕천의 군명을 요원, 덕주, 장덕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영혼의 군명을 요원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덕천의 군명이 덕주로 금강산과 한라산이 경계하는 지역이 요양, 덕양, 고양이라고 했습니다. 발해가 처음 건국된 곳이 천주가 있었던 비단금자의 금도였습니다.
상경 용천부. 상경 용천부를 현지에 조작된 역사의 내용을 가지고서 정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상경 용천부는 발해 5경 중에 하나이다. 흥룡강성 용한현 동경성에 있었다. 발해 제3대 문왕 대흠무가 755년 무렵 중경 현덕부에서 이곳으로 천도하였다. 785년 무렵 다시 동경 용원부로 천도하더니 제5대 성왕 대화여에 이르러 다시 수도를 이곳으로 옮겨 발해국이 망할 때까지 수도였다. 요사에는 호란성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는 상경 용천부가 호란하 즉 지금의 목당 강변에 자리 잡고 있었던 까닭이다. 발해국을 멸한 거란은 발해국의 옛 영토에 동당국이라는 괴리 국가를 세워 이 상경 용천부를 수도로 하고 천복송이라고 이름을 바꾸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동당국의 수도를 요양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그 뒤 폐허가 되어 성토와 왕궁토가 남아있다. 발해가 건국된 중경 현덕부가 호란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경 용천부가 있었던 곳이 호란성이라고 합니다. 호란주에 있었던 성이 호란성입니다. 발해가 건국된 중경 현덕부와 전도한 상경 용천부는 서로 중복이 되는 지척의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듯 역사를 조작하면서 지명을 분리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경 용천부가 흥룡강성, 영안현, 동경성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 지역의 정체를 모두 밝혀봅시다. 흥룡강성, 충청도 진천의 권명을 흑양, 황양, 진주, 상산, 강주라고 합니다. 삼국지의 영웅 상산의 조자령이 바로 이곳 출신으로 충청도 진천의 건치현역을 인용합니다. 신라 때 흑양군, 흑은 호, 황이라고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신중 동국 여지승남에서 흑과 황은 동일한 의미로 그래서 충청도 진천에 흑양과 황양이 군명으로 있었던 것이며 충청도 진천의 군명 황양은 황해도 황주와 동일한 제명의 달인 표기 방식으로 누를 황은 쇠금과 동일한 의미로 금강산 지역을 황주, 금주라고 불렀습니다. 충청도 진천의 진지역에 있었던 하천이 진천입니다. 경상도 진해의 군명을 오산 팔진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진안의 군명을 난지나 월랑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나주의 군명을 진해 금성 금산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숙천의 군명을 진국 평원 숙주라고 합니다. 진안 진해 진국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곳에 있었던 하천이 진천이며 진해가 군명인 전라도 나주의 군명 비단금자의 금성은 천주의 지명으로 발해가 건국된 중경 현덕부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렇듯 중경 현덕부와 상경 용천부가 중복되는 것입니다. 흑을 황이라고 했으니 흑룡강은 또한 황룡강이기도 합니다. 황룡이라는 지역에 흐른 강이 황룡강이고 성이 황룡성입니다. 평안도 용광현의 군명을 오산 군악 황룡성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용광의 산천과 성과 성지를 인용합니다. 오석산, 현해 북쪽 인리에 있는 진산이다. 황룡산성, 안시성이라고도 한다. 평안도 용광의 황룡성을 상기 중경 현덕부의 철주에 있었던 안시성이라고 합니다. 영안현, 상기에서 안시성이 있었던 곳이 안주로 평안도 안주의 군명이 영주라고 했으며 영주와 영어는 동일한 제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왜 현재 차이나의 지명들이 우리의 지리지 신증 동국 여지남과 일치되는 것인가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의 역사와 지명을 그대로 현재의 차이나에 이입했던 것입니다. 동경성, 경상도 경주의 군명을 진한, 서라벌, 사로, 신라, 낭랑, 계림, 월성, 동경, 금호, 문천이라고 부릅니다. 경상도 경주의 군명이 동경으로 발해의 수도 상경 용천부의 동경성이 경주였다는 소리 들어는 보았는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경주에 있었다는 신라의 시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상경이란 경상도 상주의 군명이 상주이며 창녕의 군명이 하주입니다. 상주는 천황님이 계셨던 남원의 용성과 남양의 당성이 있었던 곳으로 이곳에 제후국 상나라, 송나라, 관, 최나라가 있었고 이곳의 성이 안시성이며 하주란 천조인 비단금자의 금성이 있었던 곳으로 금강산의 중턱 평지 부근의 가운데 지점이 천주가 있었던 중경의 금도이며
서쪽이 천황님이 계셨던 경주의 상경으로 이것을 동경이라고 했으며, 금강산의 동쪽이 서경인 평양이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현재의 지도의 위치를 180도 뒤집어 천하의 중심인 천주에 위치해서 금강산을 등지고 바라보면 왼쪽이 서경이 되며 오른쪽이 동경이 됩니다. 신중 동국 여지스남에서 금도의 중경과 동경인 상경이 중복되며 상경인 동경과 서경의 지명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경, 동경, 서경은 교집합처럼 중복되며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발해의 나머지 수도 동경 용원부, 서경 압록부, 남경 남해부는 조작된 역사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역사의 본질을 어지럽게 휘젓는 지명들입니다. 천주가 있었던 중경의 대진국을 건국한 발해는 안사의 난으로 관중의 중앙 조정인 당나라 황실이 위험해지자 천하의 중심인 황제를 인가하는 천조가 있었던 중경을 당나라 황실에게 양보하고 발해는 천황님이 계셨던 근처의 상경 연천부로 전도하게 되며, 이때 당현종의 아들인 당숙종 이형이 이곳 중경인 영무에서 황제의 즉위에서 안사의 반란군과 대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발해와 당나라의 관계였습니다.